안녕하세요. 시와 인문학이 흐르는 시간 테마 한시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의 어원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한자 기다릴 대는 가다라는 뜻의 두인변과 절사 혹은 관청을 뜻하는 글자가 합쳐진 모양입니다. 어딘가로 가려다가 멈춰 서서 마치 절이나 관청에서 차례를 기다리듯 마음을 가다듬고 서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겨울 눈 내리는 풍경 속의 절대의 고독을 이야기했죠. 오늘은 그 고독의 시간 속을 채우고 있는 가장 인간적인 감정, 기다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더 깊은 인문학의 숲을 가꿀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고, 누군가는 합격 소식을 기다리며, 또 누군가는 계절이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때로는 형벌처럼 고통스럽지만, 사실 문학 속에서 기다림은 대상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프랑스의 비평가 롤랑 바르트는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했죠. 그에 져서 사랑의 단상에서 바르트는 기다림을 사랑의 본질적 드라마라고 정의합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1300년 전 중국의 가을밤, 200년 전 영국의 박물관, 그리고 20세기 한국의 가을 정원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200, 존 키츠, 그리고 서정주. 이 세 명의 시인이 기다림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해냈는지 함께 맛보겠습니다. 먼저 당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절은 늦가을입니다. 당시 시인 이백은 가을밤 장안의 풍경을 소리로 포착했습니다. 바로 자야오가 중 추가, 즉 가을 노래 편입니다. 200. 701년에 태어나 762년에 세상을 떠난 당나라 최고의 시인이죠. 시선이라 불리며 두보와 함께 중국 문학사의 쌍벽을 이룹니다. 평생을 방랑하며 1000편이 넘는 시를 남겼고 특히 달과 술을 사랑한 낭만적인 시인으로 유명합니다. 자야오강은 원래 육조 시대의 민요 형식인데 200이 이를 차용해 봄, 여름, 가을, 겨울 4편의 연작시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가을편은 그중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소리, 다듬이 소리입니다. 요즘 분들은 낯설 수 있겠나요? 옛날에는 무명이나 명주 옷을 겨울에 입기 전에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돌 위에 올려놓고 나무 방망이로 두드렸습니다. 이를 다듬이질 또는 다회질이라고 하죠. 200의 시 속으로 들어가 보죠. 전체 6구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장안 1편월, 만호 도의성. 장안에는 한 조각 달이 떠 있고 집집마다 다듬이 소리 들려오네.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제국의 수도, 밤하늘엔 달이 떠 있고 골목마다 집집마다 똑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만호, 즉 만집에서 동시에 다듬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편월, 한 조각 달이라는 표현이 절묘합니다. 보름달이 아니라 조각이라고 했어요. 마치 달도 슬픔에 갈라진 것처럼 혹은 만집 안의 여인들이 나눠 가진 달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밤을 새워 다듬이질을 할까요? 바로 전쟁 때문입니다. 당시 당나라는 서역으로 영토를 확장하느라 남자들을 징집해 변방으로 보냈습니다. 아내들은 추운 겨울을 맞을 남편을 위해 밤을 새워 겨울옷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 다듬이 소리는 단순한 노동요가 아닙니다. 살아서 돌아오라, 춥지 말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긴 타악기의 연주죠. 그리고 이 소리가 만집에서 동시에 울려 퍼진다는 것은 이것이 한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시대 전체의 고통임을 보여줍니다. 다음 구절을 볼까요?
추풍 취부진, 총시 옥관정. 가을바람은 불어 그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옥문관의 임을 향한 정일래라. 여기서 옥관, 즉 옥문관은 장안에서 1600km 떨어진 실크로드의 관문입니다. 지금의 감숙성 돈왕 근처에 있던 관문으로 문명과 야만의 경계였죠. 흉노족이나 돌걸족 같은 유목민들과 싸우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추풍 취부진. 가을바람이 불어도 다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묘합니다. 바람은 자연현상이지만 동시에 이 끝없는 그리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시 속의 여인은 바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이 내 뺨을 스치고 멀리 옥문관에 있는 남편의 뺨에도 닿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바람만이 유일하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두 구절. 이것이 이 시의 절정입니다. 하일 평호로, 양인 파원정. 어느 날에나 오랑캐를 평정하고 우리 님 원정 마치고 돌아오시려나. 하일, 어느 날. 이 두 글자에 모든 절망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니고 언젠가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기약 없는 미래죠. 평호로. 오랑캐를 평정한다는 것은 전쟁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인 개인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의지, 역사의 흐름에 달린 일이죠. 그래서 더 막막합니다. 양인은 좋은 사람, 즉 남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파원정, 먼 길의 원정을 그만두고 돌아온다. 이것이 여인이 간절히 바라는 유일한 소원입니다. 이백에게 기다림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을 보고 옷을 두드리고 바람에 마음을 실어보내는 치열한 행동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죠. 그리고 이 시의 천재성은 바로 청각, 다듬이 소리, 시각, 달빛, 촉각, 바람을 모두 동원해 기다림이라는 추상적 감정을 구체적 감각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며 1300년 전 장안의 가을밤을 생생히 체험하게 됩니다. 200의 기다림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고통이었다면 19세기 영국으로 건너가 만날 시인은 조금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림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낭만주의 시인 존 키츠입니다. 1795년 런던에서 태어나 1821년 로마에서 세상을 떠났으니 겨우 25년을 산 천재 시인입니다. 약제사 견습생으로 일하다가 시인의 길을 택했고 5년이라는 짧은 창작 기간 동안 영문학사에 길이 남을 걸작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 결핵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사랑하는 여인 페니 브론과 약혼했지만 병 때문에 결혼하지 못했고 요양차 이탈리아로 떠났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에게 시간은 너무나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은 시들고 죽으니까요. 1819년 키츠는 대양박물관에서 고대 그리스의 항아리 하나를 봅니다. 일명 엘긴 마블스라 불리는 그리스 조각품들과 함께 전시되어 있던 항아리였죠. 그 항아리 표면에는 그림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피리를 부는 젊은이, 연인을 쫓아가는 남자,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2000년 전 어느 날의 순간이 도자기 위에 영원히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키츠는 그 그림들을 보며 그리스 항아리에 대한 송가를 씁니다. 이 시는 총 5연, 50행으로 이루어진 장시입니다. 오늘은 그중 핵심적인 부분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천년입니다. 키츠는 항아리에게 말을 겁니다. 그대, 여전히 순결한 조용함의 신부여. 그대, 침묵과 느린 시간의 양자여. 항아리를 신부라고 부릅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신부, 그리고 침묵과 느린 시간의 양자, 즉 입양된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항아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없이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온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 이 시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들리는 선율은 감미롭다. 하나 들리지 않는 선율은 더욱 감미로우니 그러니 부드러운 피리여 계속 불어라. 육체의 귀가 아닌 더 사랑스러운 영혼에게 소리 없는 노래를 연주하라. 정말 멋진 역설 아닙니까? 현실에서 연주되는 음악은 끝이 나고 연주자의 입술은 지칩니다. 음악이 아름다울수록 그것이 끝나는 순간은 더 슬프죠. 하지만 항아리 그림 속 피리 부는 소년의 음악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연주되기 때문에 영원히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음악은 아직 연주되지 않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음악이라는 거죠. 세 번째 연에서는 나무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 행복한 가지들이여. 잎을 떨어뜨릴 수 없고 결코 봄에게 작별을 고할 수도 없는. 현실의 나무는 가을이 오면 잎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항아리 속 나무는 영원한 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간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연, 이 시의 백미입니다. 키츠는 그림 속 연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키스하기 직전에 멈춰 있는 그 남자에게요. 더욱 행복한 사랑, 더욱 행복한 사랑. 영원히 뜨겁고 여전히 즐거울 것이며 영원히 숨가쁘고 영원히 젊으리니. 대담한 연인이여, 그대는 결코 키스할 수 없으리. 비록 목표가 눈앞에 있다 해도 슬퍼하지 말라. 그녀는 시들지 않을 것이며 비록 그대가 기쁨을 얻지 못했어도 그대는 영원히 사랑할 것이고 그녀는 영원히 아름다우리라. 현실의 사랑은 키스하는 순간 정점을 찍고 내려옵니다. 권태가 오고 늙음이 오고 결국 이별이 오죠. 하지만 항아리 속의 연인은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영원한 청춘과 설렘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연에서 키츠는 이 항아리가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그 유명한 마지막 두 줄입니다. 아름다움은 진리요. 진리는 아름다움이다. 그것이 전부 그대들이 이 세상에서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 키치에게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소멸을 막아주는 방부제였습니다. 아름다움은 성취되는 순간 무너지지만 영원히 기다리는 상태로 남으면 불멸합니다. 결국 변하지 않는 예술적 순간만이 진실이라는 그의 절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아름답게 남은 추억,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 중국의 이백이 공간을 뛰어넘으려 했고 영국의 키츠가 시간을 멈추려 했다면 한국의 시인은 그 시간을 온전히 받아들여 꽃을 피워냅니다. 바로 미당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입니다. 서정주, 1915년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나 2000년에 세상을 떠난 한국 현대시의 거장입니다. 미당이라는 호로 더 잘 알려져 있죠. 1936년 시 벽으로 등단했고 화사집, 귀촉도, 질맞의 신화 등 굵직한 시집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시 세계는 크게 세 시기로 나뉩니다. 초기의 생명파시, 중기의 전통 지향적 시, 후기의 관조적 시. 오늘 읽을 국화 옆에새는 1974년 시집 질맞의 신화에 수록된 작품으로 성숙기의 대표작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읊조려 보았을 국민 애송시죠. 하지만 오늘은 이 시 속에 숨겨진 기다림의 인과율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시 전문을 먼저 들어보시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을한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시인은 국화 한 송이가 피어나는 것을 보며 단순히 예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봄에 울던 소쩍새를 떠올립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소쩍새는 한국 문학에서 애절한 그리움의 상징입니다. 소쩍 소쩍 우는 소리가 마치 서럽다 서럽다처럼 들린다고 해서 한의 새로 여겨졌죠. 봄밤 산속에서 울어대던 그 새의 울음이 가을 국화를 피우기 위한 우주적 준비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의 천둥 소리를 기억해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천둥은 파괴와 공포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명을 깨우는 소리이기도 하죠. 벼락이 땅을 쳐서 질소를 고정시키고 그것이 비와 함께 내려와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과학적으로도 천둥과 번개는 생명의 필수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불교적인 연기설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작은 미물인 새의 울음과 거대한 자연현상인 천둥이 모두 이 작은 꽃송이 하나를 피워내기 위한 우주적 산통이었다는 겁니다. 기다림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을 빚어내는 창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의 하이라이트, 누님이 등장합니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왜 하필 누님일까요? 갓 피어난 소녀가 아닙니다. 봄의 개나리나 벚꽃이 아니라 가을의 국화입니다. 먼 젊음의 뒤안길을 다 지나온 사람입니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실패도 해보고 이별도 해보고 후회도 해본 사람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보내고 꿈꾸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젊음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죠.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거울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울 앞에 당당히 섭니다. 자신의 주름과 백발을, 지나간 시간의 흔적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함이죠. 서정주 시인은 국화를 통해 성숙의 미학을 이야기합니다. 봄꽃이 화려한 젊음이라면 가을 국화는 인고의 시간을 견디어낸 중년의 원숭미입니다. 마지막 연을 볼까요? 노을한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무서리는 첫서리를 의미합니다. 찬 기운이 처음 내리는 밤이죠. 대부분의 꽃들은 서리가 내리면 시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국화는 서리를 맞아야 향기가 더 짙어집니다.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시인은 자신도 그 창조의 고통에 동참했다고 말합니다. 밤새 잠 못 이루며 걱정하고 기다렸던 시간들, 그 모든 불면의 밤들이 이 한 송이 국화를 피우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200의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며 옷을 지었다면 서정주의 누님은 세월을 기다리며 자기 자신을 완성해낸 것입니다. 국화는 단순히 꽃이 아니라 시간과 고통을 통과하며 익어간 영혼의 초상화입니다. 서리가 내려야만 비로소 향기가 짙어지는 국화처럼 우리 인생도 시련과 기다림이라는 재료 없이는 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다른 기다림을 만났습니다. 200에게 기다림은 간절함이었습니다. 1600km 떨어진 옥문관의 남편을 향해 다듬이질을 하며 바람에 마음을 실어보내는 능동적인 그리움이었죠. 키치에게 기다림은 영원함이었습니다. 끝나버리면 사라지기에 차라리 영원히 도달하지 못한 채로 기다리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역설이었습니다. 서정주에게 기다림은 성숙함이었습니다. 봄의 소쩍새와 여름의 천둥을 거쳐 가을의 서리를 맞고서야 피어나는 국화처럼 시간은 우리를 잊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서 괴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은 서정주 시인의 눈으로 당신의 시간을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울리는 천둥과 번개는 훗날 여러분이라는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우주의 필연적인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지연이 아니라 숙성입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만해 한용운 선생은 님의 침묵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고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본질이자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들을 낭송으로 들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의 언어가 주는 위로를 오롯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리박 님을 향한 다듬이 소리 200의 자야오가 중 추가입니다. 장안 일편월, 만호 도의성, 추풍 취부진, 총시 옥관정, 하일 평호로, 양인 파원정. 장안에는 한 조각 달이 떠 있고 만 집안의 다듬이 소리 끊이지 않네. 가을바람은 불어 다함이 없으니 이 모두 옥문관 넘은 님 그리는 정이라. 어느 날에나 오랑캐를 평정하고 우리님 원정 마치고 돌아오시려나. 멈춰진 시간 속의 영원한 아름다움. 존 키츠의 그리스 항아리에 대한 송가 중 핵심 구절들입니다. 그대, 여전히 순결한 고요함의 신부여. 그대, 침묵과 느린 시간의 양자여. 들리는 선율은 감미롭다. 허나 들리지 않는 선율은 더욱 감미로우니. 그러니 부드러운 필이여 계속 불어라. 육체의 귀가 아닌 더 사랑스러운 영혼에게 소리 없는 노래를 연주하라. 아, 행복한 행복한 가지들이여. 잎을 떨어뜨릴 수 없고 결코 봄에게 작별을 고할 수도 없는 더욱 행복한 사랑, 더욱 행복한 행복한 사랑. 영원히 뜨겁고 여전히 즐거울 것이며 영원히 숨가쁘고 영원히 젊으리니 대담한 연인이여 그대는 결코 키스할 수 없으리. 비록 목표가 눈앞에 있다 해도 슬퍼하지 말라. 그녀는 시들지 않을 것이며 비록 그대가 기쁨을 얻지 못했어도 그대는 영원히 사랑할 것이고 그녀는 영원히 아름다우리라. 아름다움은 진리요. 진리는 아름다움이다. 그것이 전부. 그대들이 이 세상에서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 마지막으로 시련을 딛고 피어난 생명의 신비.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전문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오늘 테마 한시가 전해드린 기다림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기다림 끝에 반드시 아름다운 국화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를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과 불안도 훗날 돌아보면 꽃을 피우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별 후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헤어짐을 통해 더 단단해진 시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다림마저 아름다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테마 한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